오늘의 쏙쏙 경제입니다. 대선 오자 구도가 형성되면서 각 후보의 경제 공약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각 정당 후보들이 내놓은 일자리 정책과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한 대응책 등을 잠시 뒤 경제주민에서 분석합니다. 임플란트 시술을 받다가 신경이 손상돼 장애 진단을 받는 등 부작용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부작용 피해를 본 소비자 10명 가운데 4명은 병원과 분쟁을 겪어서 다른 병원에서 다시 시술을 받거나 치료를 아예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특화 뉴스 쏙쏙 경제 증시부터 정리합니다. 오늘 코스피는 2160선을 간신히 방어했습니다. 기관이 1,700억 원 가까이 매도에 나서 지수에 부담을 줬습니다. 정치 테마주 중심으로 중소형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닥은 0.8% 가까이 반등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수입업체가 결제를 위한 달러 매수에 나서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도 시장에 형성된 경계감이 환율 상승에 영향을 줬습니다. 오늘장 특징주 대신증권에서 정리합니다. 대신증권입니다. 오늘의 특징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음성비서 시대가 도래하면서 음원주가 4차 산업의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중 지니뮤직을 운영하고 있는 KT뮤직이 오늘 8.6% 상승하며 5,400원에 마감했습니다. KT뮤직은 멜론을 운영하고 있는 로엔에 이어 국내 2위의 음악기업입니다. 지난달 LG U+가 KT뮤직의 2대 주주로 참여하면서 KT뮤직은 가입자 증가에 따른 수익 개선 기대감에 의해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에 힘입어 4.6% 오르며 24,950원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두산중공업은 외국인과 투신권의 매수가 집중되면서 3거래일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는데요. 지난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4,700억 원 규모의 해수담수화 플랜트 수주 소식이 오늘 주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갤럭시 S8의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는 MC넥스가 오늘 7% 상승하며 24,350원에 마감했습니다. 카메라 모듈 제조업체인 MC넥스는 갤럭시 S8에 탑재되는 카메라 모듈과 홍채 카메라 모듈 양산을 통해 작년에 부진한 실적을 극복하고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에서 오늘의 특징주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19대 대통령 선거 34일 남았습니다. 각 당 5명의 대선 후보가 확정됐죠. 경제주민에서는 경제 정책의 커다란 틀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부 박소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경제와 관련해서 후보들이 어떤 경험이 있는지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우선 후보들의 재산은 어느 정도인가? 이것부터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네, 대선 후보들이 공개한 재산이 어떤지부터 궁금하실 텐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선 후보 5명의 재산 내역입니다. 대부분 2017년 공직자 재산 공개에 올린 내용을 기준으로 했는데요. 먼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14억 2,900만 원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1,195억 5,300만 원, 무려 1,000억 원이 넘는데요. 보유한 주식이 많기 때문이라는 설명인데 어쨌든 후보 가운데에서는 가장 부자입니다. 그리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25억 5,500만 원입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49억 3,900만 원으로 후보 가운데 두 번째로 많고요.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3억 5,100만 원으로 후보 가운데 재산이 가장 적습니다. 이번에는 후보들의 경력이 경제 분야와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경희대 법학과를 졸업한 문재인 후보는 변호사 출신이죠. 안철수 후보는 서울대 의대를 졸업했고 컴퓨터 백신을 개발한 안철수 연구소의 대표를 지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고려대 행정학과 출신으로 서울지검의 검사였고 유승민 후보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한국개발연구원, 그러니까 KDI 연구원 출신입니다. 전공만 본다면 유 후보가 경제와 직접 연관된 경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서울대 역사교육과를 졸업하고 노동운동을 펼쳐왔습니다. 네, 물론 유 후보가 경제와 직접적인 경력이 있긴 하지만 정책이라는 것은 또 여러 사람의 의견을 종합해서 설계하기 때문에 정책을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일자리부터 알아보죠. 네, 일자리 창출은 모든 후보가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겠습니다. 예.
문재인 후보의 핵심 공약은 공공부문의 일자리 81만 개 창출입니다. 정부가 고용할 수 있는 공공부문부터 일자리를 늘린 다음에 차츰 민간 부문까지 확대되도록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안철수 후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1년에 6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줄여서 중소기업의 인력난도 해결하고 취업률도 높이겠다는 겁니다. 홍준표 후보는 해외로 나간 기업이 다시 국내로 들어오도록 해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방안을 밝혔고, 유승민 후보는 혁신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네, 이렇게 일자리 정책 큰 그림을 좀 살펴봤는데 또 최근에는 사드 문제가 경제와 밀접한 영향이 있습니다. 각 후보들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사드 배치 문제를 비롯해서 다른 분야에 대한 생각들도 그래픽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 먼저 문재인 후보는 차기 정부로 넘겨서 북핵 문제와 더불어 이 사드를 전략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방침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정부 사이에 합의가 이뤄진 만큼 무효화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북핵에는 핵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다가 최근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선회를 했고요. 유승민 후보는 한반도 전역 방어를 위해서 사드의 추가 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심상정 후보는 사드 배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이를 위한 해법은 어떤지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내세우면서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율을 40%까지 늘리고 출산 휴가 때에는 그 급여를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남녀가 평등하게 출산과 육아의 권리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임산부 해고 금지 기간을 90일로 3배까지 늘리겠다고 언급을 했고요. 홍준표 후보는 무상보육을 손질해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해서 보육비를 지원하겠다고 했고, 유승민 후보는 육아휴직 3년을 3번에 나눠 쓸 수 있게 하고 퇴근 뒤에는 11시간을 가정에서 보낼 수 있도록 칼퇴근법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이른바 슈퍼우먼 방지법을 내놨는데요. 출산휴가 한 달 의무제를 포함해 맞벌이 맞돌봄 정책으로 더욱 그 여성의 시각을 반영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밖에 다른 복지 정책은 아직 발표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정보통신기술과 미래산업에 대한 정책도 추가 보완들이 필요합니다. 불과 한 달 남짓 남은 대선, 인기 몰이를 위한 구호성 정책을 내건 후보가 당선되는 일이 없도록 후보 5명의 정책을 날카롭게 들여다보고 검증할 때입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네, 인구가 고령화되는데 건강보험까지 적용되면서 임플란트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10명 중 4명은 도중에 병원을 옮기거나 시술을 그만둔다고 합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74살 홍차길 씨는 윗니가 모두 빠지면서 10년 전 임플란트 4개를 심고 틀니를 맞췄습니다. 그런데 시술 직후부터 임플란트 나사가 풀리면서 흔들리더니 결국 2개가 부러졌고 지금까지도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만에 이쪽을 씹으면 이쪽이 뜨거득해요. 내가 이거 고기가 먹고 싶어서 고기를 한번 통째로 남겨가지고 내가 한번 죽는 데까지 갔다 왔거든. 59살 조모 씨는 임플란트 시술로 장애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수면 상태에서 치조골 이식술과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다가 신경이 손상돼 입술 감각을 잃은 겁니다. 그 음식물이 다 흘렀는데 속에서는 모르는 거고 목에서 느껴서 아는 거예요. 이처럼 임플란트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치과 관련 피해 구제 360여 건 가운데 임플란트 피해가 26.5%로 가장 많았습니다. 보철물을 장착한 뒤 치아와 제대로 맞물리지 않는 교합 이상이 21건이었고 신경 손상으로 장애가 확정된 사례도 14건이나 됐습니다. 특히 10명 가운데 4명은 병원과의 분쟁을 겪다 치료를 중단하고 다른 병원에서 다시 시술을 받거나
치료받지 못한 상태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치아가 약해지면서 임플란트 시술을 많이 받는 60대 이상에서 부작용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병원명이나 의사가 자주 바뀌는 병원은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신의 치조고 상태나 잔존 치아의 상태를 잘 확인을 하시고, 소비자원은 또 대부분 병원이 서비스 사후 점검 기간을 석 달로 정하고 있지만 10명 가운데 6명은 석 달이 지나서 부작용이 나타났다며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 타격이 유통업을 넘어 제조업으로 번지는 모습입니다. 현대 기아차의 지난달 중국 현지 판매량이 1년 만에 반토막 났습니다. 홍석근 기자입니다. 중국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 보복을 본격화하는 양상입니다. 롯데마트를 비롯한 유통업계 등이 큰 타격을 받은 데 이어 현대 기아자동차도 판매 실적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현대차의 중국 내 판매는 5만 6천 대로 1년 전과 비교해 44%가 줄었고, 기아차의 경우에는 1만 6천 대에 그쳐 68%나 감소했습니다. 두 업체의 판매량을 합치면 7만 2천 대로 52%가 줄어 반토막이 났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현대 기아차의 월간 실적이 10만 대 밑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2월 9만 5천 대 이후 처음입니다. 올해 중국의 5번째 생산시설인 충칭 공장 완공을 눈앞에 둔 현대차는 공정을 연기하거나 다른 공장의 생산량을 줄여야 하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현대차 베이징 공장도 지난달 말 야간 작업을 일시 중단했고, 인천의 3개 공장을 운영하는 기아차는 작업장별로 일주일씩 가동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반항 감정 분위기의 편승에 현지 업체들은 배타적 애국주의를 선동하는 사드 마케팅도 벌이고 있습니다. 한 중국 토종 자동차 업체는 한국 차를 주문했다가 취소하면 방향제 등 애국 선물을 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일부 폭스바겐 딜러는 한국 차를 팔고 자사 차량을 사면 50만 원에서 260만 원까지 할인하는 특별 판촉도 벌이고 있습니다. YTN 홍석근입니다. 네, K뱅크에 이은 2호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본인가를 받았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카카오뱅크에 대한 은행업 본인가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자본금 3천억 원으로 한국투자금융지주와 카카오, KB국민은행 등 9개사가 주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상반기 안에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중금리 개인 신용대출과 간편심사 소액대출 등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가 세계적인 디자인 전시회인 밀라노 디자인 위크 2017에서 갤럭시 S8과 갤럭시 S8 플러스를 전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전시회에서 지난해 작고한 세계적인 건축가 자하 하디드의 건축사무소와 협업한 스튜디오를 열고 최근 공개한 갤럭시 S8 시리즈의 디자인을 소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는 21일부터 갤럭시 S8을 글로벌 시장에서 차례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LG전자는 내일까지 LG 트윈스 홈 경기가 열리는 서울 잠실야구장 중앙매표소 근처에서 G6 체험 공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곳을 방문하면 간단한 미션을 수행하고 행운권을 받은 뒤 추첨을 통해 LG 트윈스 유광 점퍼 등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LG전자는 G6 사전 체험단을 모집하고 전국 3천여 개 매장에 체험 부스를 설치하는 등 마케팅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제네시스 브랜드가 중동 럭셔리 자동차 시장 공략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제네시스 브랜드는 오만 무스카트시에서 열리는 2017 컨데나레스트 인터내셔널 럭셔리 컨퍼런스에 플래그십 모델인 G90 넉대와 럭셔리 대형 세단 G80 넉대를 행사 의전 차량으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컨퍼런스는 프리미엄 패션 라이프스타일 매거진을 발행하는 컨데나스트 인터내셔널사가 럭셔리 패션 미디어 산업의 오피니언 리더를 대상으로 여는 국제 행사입니다. G마켓과 옥션, 지구를 운영하는 이베이 코리아는 드론을 비롯한 신발 건조기 등 소방 활동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상품을 경상남도 소방본부에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를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백두대간 끝자락에 자리 잡은 산악 지역의 특성과 강, 해안선이 많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베이 코리아는 1년에 10억 원 규모로 지역별 소방 특성에 맞는 제품을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에는 강원 소방본부에 제설기와 안마 의자 등 2억 5천만 원어치의 물품을 제공했습니다. 광주은행이 마련한 한국화 공모전 제1회 광주 화루 입선작 전시회가 시작됐습니다.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에서 열리고 있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지난 넉 달 동안 엄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된 작가 10명의 작품 20점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전국 규모 한국화 공모전 광주 화루는 한국화의 미래를 제시하는 작가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저녁 6시에는 뉴스통이 방송됩니다. 쏙쏙 경제는 다음 이 시간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